안녕하세요. 예술하는 습관을 만들어 드리는 이니마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굉장히 빠르게 그리는데 원본과 거의 같게 그린다. 하지만 똑같은 그림을 내가 그릴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뭔가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신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림을 닮게 그리는 것은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몇 가지 공식을 능숙하게 익히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가 되는 게 투시도법인데요. 보이는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 왜 투시도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종이에 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종이에 옮기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기는 거죠. 투시도법을 응용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답니다. 또 좋은 점은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상상하는 것을 현실감 있게 바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창조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단 거죠. 그런데 투시도법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많이들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려운 게 당연해요. 어려운 이유가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 그림 공식을 사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때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투시도법을 아는 것보다 관찰이 먼저이고 관찰을 통해서 이해한 후에 응용하는 게 순서입니다. 저와 함께 관찰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투시도법의 원리를 이해하면 그다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만 내 눈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두 설명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시도법의 원리가 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오늘 배운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품을 그릴 예정이니 꼭 구독하셔서 투시도법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래요. 지난번 영상에는 눈대중을 키우는 첫 단계인 평면 도형을 그려봤는데요.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오늘 이 원리를 배우면 그림이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정육면체의 나무 필통을 그려볼 건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높이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3장을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필통 중심에 서서 눈의 위치만 위아래로 이동한 거죠. 이 필통의 변의 길이는 모두 같기 때문에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가이드선을 연필로 그리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펜으로 먼저 그린 후에 연필로만 다시 그려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연습한 정사각형 그리는 거하고 같죠? 먼저 1단계 선으로 연하게 중심선을 그리고 수직선 위아래에 같은 길이로 점을 찍고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다음은 가로선의 좌우 같은 길이로 점을 찍어 세로선을 그려줍니다. 이 정사각형이 그려졌으면 다음 2단계 선으로 진하게 외곽선을 그려주세요. 내면 모두 두께가 같은 폭으로 보이니 그리기가 쉽습니다. 칸이 2등분 되어 있고
앞쪽 칸이 다시 2등분 되어 있습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동일한 두께로 그려주세요. 이제 깊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릴 차례인데요. 안쪽의 모서리들은 이 정사각형의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45도 방향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한쪽 모서리 선에서 비례를 보면서 바닥 지점을 정해줍니다. 조금 전에 그린 두께보다 조금 넓게 가로선을 그리면 다음 모서리 선과 만나고 그곳에서 수직으로 내려 그으면 다음 모서리 선에서 만나면서 내면의 깊이가 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때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그리는 것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쪽의 손잡이도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비례를 보면서 그립니다. 다음은 연필로 빠르게 그려볼게요. 이제 두 번째 사진은 필통을 조금 떨어져서 봤을 때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중심선을 그리고 그 위에 필통의 전체 높이를 적당히 정해서 표시해 주세요. 다시 전체 높이에서 2등분해서 중심을 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먼저 이미지에서 눈으로만 종이에 그린 것처럼 각각의 위치들을 가늠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평면 도형처럼 눈대중 연습입니다. 그런데 눈으로만 중심과 비례를 찾아내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미술학원에서 큰 석고상을 그릴 때 팔을 쭉 펴고 눈을 한쪽을 감고 연필을 자로 삼아서 길이를 재면서 그리게 됩니다. 재는 게 익숙해지면 눈으로 모든 것을 재기 시작하고 따라서 그리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게 됩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이미지에 직접 펜으로 표시하는 건데요. 종이 이미지가 아닌 지금처럼 스크린을 보고 그릴 때는 화면 위에라도 가는 보드펜을 사용해서 표시해 보세요. 이미지의 중심에서 위쪽을 2등분하면 앞면의 상단 모서리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의 중심을 먼저 찾고 2등분하고 4등분으로 차례로 나누어 가면서 세부적인 비례를 찾아가게 됩니다. 스케치북에 똑같이 표시해 주세요.
먼저 앞면은 정사각형으로 그리겠습니다.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오늘 배울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냥 정사각형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처음 사진과 확실히 다른 것이 있죠. 네 변이 모두 같은 길이였는데 눈높이가 달라지니 앞면을 중심으로 뒤쪽 방향으로는 모두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보입니다. 이걸 단축법이라고 하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어져 왔다고 해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단축해서 그리는 게 굉장한 혁신이었답니다. 이걸 도법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정리한 게 우리가 앞으로 배울 투시도법입니다. 그러면 필통의 양쪽 상단 모서리를 그려볼까요? 양측면의 상단 모서리가 수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진 사선으로 보이면서 한 방향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도를 눈대중으로 파악할 때 90도, 45도 기준으로 관찰해 보세요. 자세히 보니까 90도와 45도 중간 정도 각도로 되어 있네요. 양쪽 다 그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 필통의 두께를 그려주는데 뒤쪽 면의 두께가 앞쪽 면의 두께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얇아졌어요. 똑같은 두께였지만 단축법에 의해서 두께도 뒤로 갈수록 줄어든 거죠. 양쪽 면의 두께도 같았었는데 앞면에서 보는 것보다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이제 뒤쪽 면에 보이는 모서리를 수직으로 그려서 깊이를 표현합니다. 앞면의 손잡이도 정사각형 기준으로 길이를 나눠가면서 비례에 맞게 그려줍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지금은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연필로 빠르게 그려볼게요. 세 번째 사진은 의자에 앉아서 바라본 형태입니다. 윗면이 더 단축되어 아주 조금만 보이는데요. 두 번째 그림과 과정은 같으니 빠르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필통의 정면을 마주보고 서서 눈의 높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관찰한 사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앞면을 기준으로 뒤로 갈수록 길이가 단축된다. 두 번째는 내 눈높이에 가까워질수록 더 단축되어 형태의 왜곡이 심해진다. 이 세 개의 사각형의 중심을 각각 찾아볼게요. 단축된 면의 중심을 찾을 때는 임의로 정하기보다 대각선을 그어서 교차되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위에서 본 정사각형의 중심은 가운데였는데 이 윗면이 왜곡될수록 중심도 점점 뒤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찰한 사실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필통의 양 옆면 상단의 선을 쭉 연장해서 보면 서로 만나는 점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나란한 방향인데 우리 눈에는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어려운 말로 소실점 또는 소점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기준이 된 앞면에서 뒤쪽으로 나란한 선들은 하나의 점으로 모인다.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게 있는데 사각형으로 생긴 여러 물건들, 가령 책이나 스마트폰, 책상 등을 오늘 그렸던 필통처럼 정면에서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눈으로 비례 찾는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연습하긴 할 건데요. 그 전에 혼자서 반복해서 그려보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형태를 제대로 그리려면 반드시 꾸준한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으니 이제부터 이 형태 연습에 집중하시고 시간이 되실 때, 심심하실 때, 멍할 때마다 연필을 쥐고 그려보세요. 저는 가끔 크로키 연습을 하는데요. 자신 없는 부분은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번 그리면 익숙해져서 거부감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일소점 투시도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주위에 많이 볼 수 있는 소품을 그려볼게요.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단계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니 구독하기 꼭 하시고 평생 예술하는 취미 조금씩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오늘도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남기시는 분들 사랑합니다.